네,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성과 소양 14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날짜로는 28일이고요. 금요일인데 아침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돼서는 날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겠습니다. 우리 뭐 이 뒤에 제가 배경으로 쓴 사진 되게 뭐 광활하죠. 그 폭포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 자연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이 봄인데도 불구하고 뭐 또 봄장마라는 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도 좀 심한데 그래도 그 큰 그림에서 보면 별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괜히 이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뭐 또 이렇게 뭐 지구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가지고 살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 저도 이제 그 60이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살면서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때 참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 후배 또 뭐 교수들도 있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이 제자가 되는데 뭐 인생으로 보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선배하고 후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많은 그 선배들, 멘토들을 인생에서 만났는데 또 그분들이 또 저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또 그 도움도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면 또 그분들이 진정 어린 또 그런 충고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부분은 나의 이제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제 후회도 해보지만, 여러분들 아다시피 인생은 뭐 여러 번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번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뭐 좀 여러분들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괜찮은 그런 어떤 선배들, 괜찮은 어른들의 말을 정말 이렇게 부정하지 아니하고, 물론 나쁜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괜찮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들을 해 나가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은 그런 어떤 뭐 책을 보고 얻는 지식도 있고 또 뭐 본인이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은 삶 자체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떠나셨고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 이제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참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잘 또 이렇게 해서 성공하겠느냐가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과 저의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그 지혜, 지식, 그러한 그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알아야지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뭐 그런 이제 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뭐 비트코인이라고 그냥 대표적인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죠? 채굴도 하고 뭐 그죠? 또 거래소에서 거래도 하는데 생각보다 막상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베팅을 할 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개인 투자자들, 뭐, 개미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분들은 돈을 못,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라든지 뭐 고래라고 하는 그 조직들은 또 돈을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죠? 어떤 법칙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에, 운에 맡겨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어느 날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장기간 됐을 때는 뭐 거의 확률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뉴스는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학교인데 이제 명문이죠. 그 뭐 아이비리그 동부 쪽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뭐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여튼 유명한 대학인데 명문 대학인데 거기에서 대학에서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해서 쉽게 말해서 뭐 5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500억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 재정이 굉장히 튼튼해졌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이미 그쪽 분야에 전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사를 보면서, 야, 뭐 참,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앞으로 이제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자, 우리 인류는 늘 제가 이번 학기에도 많이 복습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 늘 도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좀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고 늘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자극과 반응.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극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저는 요즘 뭐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회를 또 타고 또 성공을 하는 그런 부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그저 질병과 그다음에 뭐 전쟁과 경제의 어떤 어려움과 뭐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결국 살아남아 있고요. 또 뭐 제가 우리 어제 이제 2학년들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정책들이 또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저희 때 이제 베이비 부머 수많은 그 인구가 증가가 되고 이 사람이 이상하죠. 전쟁 같은 것들을 겪게 되면 이게 더 무서워서 애들을 안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적으로 1959년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전쟁이 6.25가 터져서 19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낳았던 그 많은 인구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 부존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경제 발전을 하는데 어떤 굉장히 어떤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는 또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또 자녀들을 그나마 좀 많이 또 이렇게 낳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점점 이제 인구도 줄고 또 아기도 낳지 않고 또 지금에 와서는 점점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값이 폭등하고 또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자녀들이 또 이렇게 태어나면 그들도 힘들지 않겠는가 했을 때 우리 이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순환이 되고 또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만 또 살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근데 그것은 환경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환경 부분을 뛰어넘는 우리 인류에게는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위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했던 못했던 저희 때는 이제 뭐 참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좀 그게 지났지만은 어쨌든 통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이제 끝에서 한두 번 되는 아주 최악의 전쟁을 마치고 온통 폐허가 됐던 그런 나라에서 어쨌든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의 어떤 그 큰 나라가 되었고요. 능력 있는 나라가 됐고 더군다나 한류라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를 또 이렇게 놀래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어떤 그 스타들이, 한류 스타들이 뭐 지난 옛날에 이제 뭐 싸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BTS 이런 여러 뭐 것들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공격하고 또 하나의 트렌드로 또 그들에게 전파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은 대단하고 또 기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이 이제 빛나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보는 사진과 같이 우리나라는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물론 뭐 제주도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지만 전 세계의 그 아름다운 경관에 비하면 제가 객관적으로는 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정도는 이제 뭐 어디 이제 전 세계에도 일부 좀 견줄만 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경관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사진을 봐도 한국의 그 어떤 뭐 물이나 이런 그죠? 어떤 색깔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국 나름대로의 또 정치, 뭐 가을에 어떤 뭐 설악산에 단풍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강점이 있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한 학기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십사과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여튼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먼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요. 사실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간단한 내용들이라 뭐 잠시만 살펴보기로 하고 사실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교재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그 뭐 잠깐 그냥 슬라이드를 좀 넘겨보는 정도로 하고요. 문제라는 게 늘 생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이제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시스템적인 문제 어떤 도로는 굉장히 하여튼 그 커브가 문제가 돼서 늘 사고가 많이 나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운전자가 뭐 잘못해서 이제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대학에 이제 그 연이어서 뭐 이렇게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 대학도 이번에 이제 학생들 모집을 저희 학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못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개인이 아니면 학교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전 시스템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뭐 핑계를 대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뭐 어떤 뭐 그거를 뭐 핑계 삼아서 뭐 그 회피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은 예, 뭐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간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성토를 좀 해야 되는 게 그 나라를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 이제 수도권에 다 이제 몰려 있으니까 3분의 1 이상이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뭐 한 반 정도가 가 있는 거죠. 밑에 위성도시까지 하면 나라에 이제 동공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 효율적인 국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이 그 이기적이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학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을 뭐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렇게 잘 해놓은 그 부분을 그 인문사회 쪽에 어떤 뭐 법을 집행한다든지 행정을 한다든지 나라의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들을 참 선의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해서 생기는 부분도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균형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어떤 다른 부분도 그래서 이런 국가 대한민국을 그죠? 여러분들 정말 조국 아닙니까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태어났고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도.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우리 NCS 교과 과정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NCS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문제를 인식한다든지 대안을 결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죠? 생기지 않도록. 또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제 논리를 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문제 해결의 이제 과학적 체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는 이제 접근 방법이고 뭐 이제, 예, 이제 뭐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뭐 이제 뭐 영화에서 뭐 영상에서 문제 해결을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김창옥 그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뭐 두 번째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점의 전환입니다. 한 방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어느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크게 보기도 하고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뭐 MBTI 검사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MBTI가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약간 MBTI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이제 ENFP였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ENFJ로 가요. 하여튼 뭐 즉흥적으로 뭘 하다가 어려움이 많이 생기면 그래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정신 놓게 되면 ENFP로 다시 회귀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의사소통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이 통한다 그러지만은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말고사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저한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이제 교수가 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뭐 문서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림을 넣는다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그, 그죠? 어떤 뭐
뭐 파워포인트를 꾸미는 것들을 한다든지 그걸 뭐 저장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저한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소통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그 의사소통 중에서도 이 문서, 서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만 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은 집을 사고 파는데 말로 할 수 있죠. 우리 얼마에 팔자. 근데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이라는 거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글로 쓰고 또뭐 이렇게 사인도 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한 장씩 보관을 어쩌면은 이제 세 군데에서 보관을 하잖아요. 집을 사고 팔면. 그래서 이제 그 매매자, 매수자, 부동산업자 전문가가 껴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 기록에 의해서 돼 있다. 여러분들 아마 제 강의를 듣다 보면 교수님이 너무 뭐 기본적인 얘기들을 맨날 하는 거 아닌가. 근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 금전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야, 돈 좀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가 그것을 빌려주고 나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쓰는 거 저는 뭐 권하지 않습니다. 보증을 쓰거나 이런 것들 참 권하지 않는데 근데 또 피치 못하게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친구나 누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빌려 뭐 주거나 안 빌려주는 건 여러분의 그 어떤 뭐 친밀감이라든지 믿음의 부분이지만은 저는 이제 권하고는 싶은 거예요. 빌려줄 때는 거기에 맞는 그죠 차용 증서라도 꼼꼼하게 쓰고 그 빌려줘야지 그나마 나중에 좀 뭔가라도 좀 될 수 있지.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안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지만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돈을 조금 주고 말아야지 그걸 빌려주게 되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뭐 돈이라는 게 뭐 어떤 중요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뭐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우리 인간에게는 뭐 사랑과 그죠? 뭐 의리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믿음이나 이렇게 좋은 게 있지만은 하여튼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을 지게 되면 그쪽에 어떤 종속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그 액수나 이런 것들 뭐 내가 잃어버려도 될 정도만 빌려주셔도 되는데 내가 부담이 될 정도의 그런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 돈에 관련 그 돈을 빌릴 만한 그 이자 정도를 주게 되면 사실은 요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안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혹시 하게 되더라도 서류라도 차용증이라도 하여튼 꼼꼼하게 꾸며놓고 해야지 나중에 방법이 있지. 나중에 다 어려움을 겪는데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뭐 내용이 워낙 이제 간단해서 제가 다른 것들을 사실 좀 첨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뭐 의사소통을 원래는 이제 의사소통이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대학에 이제 뭐, 또 시스템도 좀 많이 이제 부족하고, 또 제가 목요일 같은 때 이제 저도 그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줌 같은 것들을 접속하는데, 학교의 그 내부망이 굉장히 좀 이게 약한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끊기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교양 수업 같은 것들을 잘 듣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제 뭐 오늘 이제 제가 뭐 교재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밖에 없어서요. 이 정도 해야 하고요. 제가 또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그 부분들은 어, 제가 두 번째 시간 되는 데까지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그 이제 오늘이 14주째 이제 강의를 올려야 되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성적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이제 끊어서 좀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뭐 어, 좋은 강의는 저도 그래요. 누구한테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면 이렇게 뭐 길고 이런 강의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짧게 시간 안에 딱 끝나는 강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첫 시간 끊고 계속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